첫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 뜨거운 감자 문희상안입니다. 네, 이게 뭐 1+1+, 알파 뭐 이거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이제 문희상안을 이제 피해자 단체들에게 배포를 해서 검토를 요청을 하면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뭐 재원 조성 방식까지 다 총망라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1+ 알파 안에서 나아가서 한일 정부도 참여하는 뭐 2+2+ 알파 안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예. 문희상 의장 측은 이 안에 대해서 독일이 나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한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은 2, 3주 안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형태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대신에 국회가 좀 앞서 움직이는 그런 형국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여야 의원 10명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제출되어 온 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을 해서 획기적인 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뜻을 모았는데요.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 공동 발의를 참여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안이 어떤 거예요? 먼저 기억 인권재단을 설립을 하고 한일의 기업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내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 국민모금도 추가로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위자료를 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범위는 1,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로 산정된 위자료 1억 원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약 2억 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략 3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위자료가 그렇게 지급되면 법적 절차는 일단락되는 건가요? 이 재단을 통해서 위자료가 지급이 되면 대법원 판결의 배상 책임이 이제 변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기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어떤 신청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을 하고 이후에는 이 청구 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정부는 어떻게 참여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연간 50억 원 정도의 재단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뭐 추도 공간 조성이라든지 역사 박물관 건립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내놓은 출연금 6억 엔을 이제 이관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 이 보도가 이제 언론 내용입니다. 다만 이 대목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이 오늘 이제 항의 방문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거는 잘못된 보도이고 뭐 그런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그 위안부 합의금 그거는 아니다. 오늘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거 다 돌려주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렇게 있어요. 피해자들하고도. 근데 일본은 이런 방식을 인정할까요? 오늘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논평을 삼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전에 이렇게 입법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경우에는 문희상 의장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다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취지로 오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일본 측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은 앞서 이제 형식상 재단이 위자료를 배상을 하지만 일본 기업은 기부금을 낸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일본은 대체로 이 안에 긍정적이다 이러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피해자들은 좀 부정적이죠? 오늘 이제 피해자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희상 의장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서 강제동원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일본의 공식 사과는 빠진 채 이제 피해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마저도 누가 어떻게 배상금을 이제 모으는 것인지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더라도 우리의 세금과 모금으로 피해자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라는 이제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제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기금이 재원에 포함이 된다라면 그건 재단 해산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안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피해자들은 일본의 책임 인정 사과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걸 지금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넣는 방법도 문희상 의장 안에 뭐 조금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희상 의장이 법안 개정안과 함께 정치적 외교적 사전 조치를 양국에 이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대표 정치인의 어떤 진솔한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위안부 합의도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소미아를 원상 회복하고 일본은 화이트 국가 배제를 이제 철회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고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에 나선다. 이런 방식이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확실한 어떤 규정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앞서의 좀 쟁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누구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이제 1심 사형이 오늘 선고가 됐는데요. 불 지르고 도망치는 사람들 막 무차별하게 찌르고 막 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안인득 요청에 의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제 3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 3일간의 재판을 다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이제 전원 동의를 했고요. 이 중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에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사형을 최종 선고한 것입니다. 뭐 최후 진술하면서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소 이제 횡설수설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는데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고 뭔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국선 변호인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받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이 안인득은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